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연중 최고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가 지나갔는데 대체적으로 소비 열기가 예년만 못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소비자들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할인폭이 적다라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그 핵심이 탄소 배출이어서 이제 국가와 기업에 이어 개인까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 검토했던 탄소 여권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돼 이제는 개인 여행도 제한을 받는 시대를 맞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연중 최고 대목이라는 땡스기빙 연휴가 지났는데 강한 쇼핑 열기는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다는 이런 진단입니다. 그렇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2019년 이후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주춤했고요. 올해는 이제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후에 맞는 첫 번째 블랙 프라이데이였기 때문에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그런 기대치에 비하면 뭐 나름대로 쇼핑이 이루어졌고 뭐 온라인에서 쇼핑이 또 많이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적인 쇼핑 열기는 그렇게 뜨겁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이날 좀 돌아다녀 봤지만 그렇게 뭐 뜨거운 열기는 볼 수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뭐 쇼핑하는 분들이 그래도 평상시에 비하면 좀 많았다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어떤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대치에는 참 미치지 못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소비 열기가 그렇게 뜨겁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소비자들이 꼽는 가장 큰 이번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불만은 역시 할인폭입니다. 할인폭이 적다는 거,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 왜 이게 연중 최고 대목입니까? 그리고 할인을 많이 해주니까, 디스카운트 많이 해주니까 그 맛에 우리가 비 맛에 좀 사지 않아도 될 물건을 사러 가는 거고 또는 밤도 새고 줄도 서고 사고 싶은 물건도 좀 기다렸다 그때 사는 건데 맞아요. 할인폭이 적으니까 그럼 뭐 이게 무슨 블랙 프라이데이야 하는 그런 좀 할인폭이 적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뭐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할인폭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럼요.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 역시 할인폭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의 가장 큰 미덕은 할인이에요. 할인폭입니다. 할인을 많이 해주면 쇼핑 열기는 알아서 생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할인을 많이 해주면 어떻게 해도 쇼핑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소비자들이 지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가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느끼는 그런 감정은 평소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평소에도 사실 할인하잖아요. 디스카운트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랙 프라이데이만의 특별함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이게 그 소비자들의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매장들이 평소에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디스카운트 많이 해주는데 그런 일상의 어떤 할인과 비교했을 때 블랙 프라이데이만의 특징도 없고 그런 어떤 감성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고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걸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엄청난 할인폭입니다. 다른 때는 20% 30% 하더라도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뭐 70% 80% 강하게 해줘야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역시 좋다 하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블랙 프라이데이야 하는 게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를 지낸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블랙 프라이데이의 그 주요 매장의 할인폭이 얼마나 됐길래 이렇습니까? 그 주요 매장들 할인폭이 그 지금 지나고 나서 이렇게 다 조사해본 내용을 보면 좀 평범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메이시스 같은 곳도 대부분 50% 정도가 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요 매장들도 대부분 한 50% 안팎이었던 것 같고요. 70%나 75%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게 쉽게 찾기 어려웠고 오히려 40%, 30%, 25%도 많이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는 70% 이상 그런 세일을 블랙 프라이데이에 많이 받고 그게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생각했는데 70%는 찾기 힘들고 25%, 30%, 40%, 50%니까 이런 정도의 세일은
아무 때나 가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정도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블랙 프라이데이냐 하는 그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대 쇼핑 대목의 축제 같은 어떤 그 할인 행사의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마치 재고품 정리하는 것 같았다. 이런 느낌. 그래서 아주 좀 심지어 이제 일부 쇼핑객들 아주 불쾌한 느낌마저 들었다. 우리를 어떻게 알고 이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가? 좀 불쾌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리고 매장에 가잖아요. 네. 살만한 물건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네, 네, 제품의 그런 질이 예전 같지가 네. 않아요.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네. 있죠. 아니 지금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오프라인 판매가 네. 좀 그렇다는 거지만은 온라인은 굉장히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다고 지금 좀 보도가 나오고 있죠. 보도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죠. 보도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보도와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온라인도 우리가 뭐 매일같이 온라인 하잖아요. 아마존도 하고 온라인 쇼핑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딱히 그렇게 뭐 워낙에 기대했던 것만큼 아니다. 안 돼. 왜냐하면 온라인도 사실 할인 많이 해주잖아요. 예. 쇼핑하다 보면 평소에 많이 해주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블랙 프라이데이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이 없다는 거죠. 평소에도 어차피 온라인 많이 하고 할 때마다 이것저것 이런저런 명목으로 할인 받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번에도 할인 폭이 높지 않은 건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별로 메리트를 느낄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은 온라인도 불만인 게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블랙 프라이데이와 그렇지 않은 날과의 어떤 차별화를 느끼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뭔가 이번에는 좀 소매업계가 뭐 전략에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드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폭이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크지 않았던 네. 것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죠. 예. 언론들이 대부분 비슷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네. 그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가 역시 가장 큰 네. 문제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물론 요즘 들어서 많이 이제 내려와서 3%대 초반대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수치 그 공식적인 수치와 실제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3%대 초반까지 내려왔지만 그 시장에서 파는 물건의 가격은 여전히 높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그 좀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연준이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 단행한 고금리, 높은 금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매업체들도 할인폭에 좀 한계가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나름대로 내린다고 내렸는데 워낙에 뭐 6개월 전에 엄청나게 높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내려온다고 내려와도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의 어떤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높은 기준금리가 이제 유지되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그런 어떤 약간의 불만이 있더라도 그래도 블랙 프라이데이니까 통 크게 한번 쇼핑을 할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기준금리 높다 보니까 주택 렌트비도 올라가죠. 뭐 자동차 구입 비용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할인폭으로는 지갑을 열 수 없다는 심리가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한번 전해드린 기억이 났는데 아직 뭐 크리스마스도 남았잖아요. 연말 쇼핑이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할인폭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로 들어간다는 이제 그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갈수록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소매업계도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재미를 생각만큼 못 봤다는 점에서 크리스마스에는 좀 재미를 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할인폭을 높여야 되겠다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물건 구입 안 하셨으면 서두를 필요 없다는 얘기죠. 기다려보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예전에는 왜 이렇게 이런 때는 좀 미리 값을 많이 올려놨다가 또 디스카운트를 확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말이에요. 그랬었죠. 자, 다른 소식, 네.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는 개인 여행에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다. 네.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 기후 변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기후 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탄소 배출이 그 핵심 원인이라는 건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사실 국가에 대한 제한, 뭐 기업에 대한 제한이 주로 행해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탄소 배출량이 기대하는 만큼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나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 제한은 계속 하되 그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개인에 대해서도 탄소 배출 줄여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 여행을 제한시켜야 되겠다. 어머, 그런 얘기가 개인 여행을 제한한다고요? 네, 네. 아니 어떻게 개인의 여행을 네. 제한할 수가 있어요? CNN이 어제 보도했는데요. 예. 그 인트레피드 트래블의 이 내용입니다. 최근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네. 인트레피드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재미난 게 탄소 여권 개념이 이제 도입된다는 거죠. 여권에 보면 우리가 세계 각국으로 돌아다닐 때마다 도장 찍잖아요. 입국도장, 출국도장. 입국도장, 출국도장 찍잖아요. 예. 근데 그걸 이제 탄소량을 거기다 기재하게 해가지고 네. 그걸 이제 가지고 제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마다 정해진 뭐 쿼터 같은 거죠. 그래서 1년에 얼마까지 탄소를 쓸 수 있게 해놓고 그걸 넘어가면 비행기를 못하게 한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탄소 배출량에 제한을 두는 그런 탄소 요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국내 여행만 하면 돼. 국내 여행만 해야 된다는 얘기네. 아니 근데 어떻게 개인의 탄소 배출을 제한합니까? 그 이번 보고서에 보면 자세하게 전했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개인별 탄소 배출량을 이제 연 2.3톤으로 제한할 것을 전문가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들이 너무 많이 여행을 다니고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돌아다니겠어요? 다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비행기에서 내뿜는 탄소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1인당 1년에 2.3 탄소 배출량을 연 2.3톤 이상 그러니까 이하로 다닐 수 있게 이렇게 2.3톤을 맥시멈으로 정해야 된다.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2.3톤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까지 한번 왕복하는 거리가 2.3톤. 왕복하면 비행기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2.3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해외 여행 가면 그 해에는 탄소 배출량 때문에 더 이상 여행을 못하게 만드는 제도 이거를 지금 시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 개인별 연간 탄소 배출량이 무려 평균 16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워낙에 잘 사는 국가고 또 자주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미국은 개인당 16톤의 그 탄소를 배출하고 있어요. 여행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지금 2.3톤으로 제한이 되면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죠. 지금보다. 여행할 수 있는 그게. 호주도 15톤을 1년에 쓰고 있고요. 영국 11.7톤. 그래서 서방 국가들 대부분이 엄청나게 그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서방 국가 개인들이. 그래서 이 서방 국가에 거주하는 개인들의 해외 여행이 상당히 제한될 수도 있다.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이제 제한이 나오고 있고 이걸 아마 세계 각국 정부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나. 소비자들의 저항이 클 텐데요. 어머 개인 여행을 못하게 막는 거야 이러면서 저항이 크긴 클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 개인 탄소 소비량을 배출량을 줄여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번 그 보고서를 보면 지금 2023년이 다 끝나가고 이제 2024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한 2040년쯤 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컨트롤하지 않고 계속 놔둔다면 2040년쯤 되면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라도 아마 제한을 가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리 늦어도 이런 식이면 2040년부터는 제한을 가해야 된다. 이게 보고서 내용인데 CNN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전 세계 인구 개인별 연간 탄소 배출량이 4톤에 육박한다. 그러니까 지구 인구를 나눴을 때 1인당 평균 연간 4톤에 육박하는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그 굉장히 많은 양이죠. 지금 현재 산업혁명 이전 시대와 비교했을 때 이전 시대 온도와 비교했을 때 섭씨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누르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야 지구가 뜨거워지지 않고 폭염이 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 시간에 언제 한번 며칠 전에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섭씨 2.3도인가에 올랐다고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크게 지금 과학자들도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 들으시는 분들이 뭐 2.5도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이냐 하실 텐데요. 우리 체온이 36.5도잖아요. 1, 2도만 올라가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게 이제 평균이니까 되겠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셔야 되죠. 굉장히 이건 높은 온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관광회사나 항공사들은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관광업이나 여행업이 이런 그 탄소 배출에는 굉장히 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비행기뿐만 아니라 음식이라든가 숙박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탄소를 지금 배출하기 때문에 관광업, 여행업 등이 탄소 배출에 끼치는 해악이 엄청나다고 지금 그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CNN 보도를 보면 관광업에서 생산되는 온실가스량이 전체 온실가스량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광이나 여행을 줄이자는 얘기예요.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관광업계, 여행업계는 타격을 받겠지만 설사 타격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여행 좀 덜 가면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15년 전에 2008년 하원에서 이런 법안을 들고 나와서 규제를 하려고 했는데 네. 역시 좀 아무래도 이걸 어떻게 이렇게 탄소 여권을 만들어서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그 복잡성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그 일반인들의 국민들의 반발 이런 걸 우려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추진되지 않았지만 이미 영국에서 15년 전부터 나온 얘기고요. 그래서 아마 관광업계나 여행업계는 좀 불만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다 살기 위해서는, 지구가 살기 위해서는 관광업, 여행업은 좀 쇠퇴기를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다 망하게 생겼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